관훈이도 이게 가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과 할 수도 있고. 근데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과 수술은 균에 노출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열기 때문에. 그렇죠. 수염이 이게 불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외과에서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저거는 괜찮나요? 저거는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넣어버리고 봉합해 버리면 떠가지고 같이 살아야 돼. 진짜 이거 시뮬레이션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크루세이더 킹스 크루세이더 킹즈 3 그 추천 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재밌어요 진짜. 크킹은 진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막 익히기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무 위키도 보고 뭐 블로그에 올려주신 분도 보고 그리고 또 삼국지 8이 A씨 또 리메이크 나온다고요? 예. 그거 기다리고 있고. 삼국지 좀 하세요? 삼국지 진짜 다 했어요. 삼국지. 무슨 군주 했어요? 처음에는 일단 저는 그래도 유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참용 같은 거. 그치. 스텝 빵빵하게. 적당히 빵빵하게. 적당히가 뭐예요? 무려 90 이상? 그쵸, 90 이상이요. 그럼 적당히 아니지. 완전 빵빵.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삼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은 아니고요. 삼국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만약에 과를 고른다면은 어떤 과를 갈 것이냐. 약간 기준은 저희의 어떤 느낌, 그냥 이미지. 그쵸. 주관적. 네, 완전 주관적, 100% 주관적. 주관적이고 하우도 남까 생각을 못했네. 저 생각하긴 했는데 굳이 눈이 없다고 안과를 가야 되진 않잖아. 근데 하우돈이 또 집안이 되게 약간 좋고 하우씨. 명망이 있고 또 무력이 높아. 외과 수술하시는 분들은 무력이 높고 내과 계열은 약간 지력. 좀 지력과 정치가 높은. 순욱 정신과 좋네요. 순욱 정신과. 장비엔 알코올 중독. 맞아, 장비 알코올 중독이죠. 자, 삼국지 인물들이 레지던트 전공을 고른다면 일단 다 의대는 들어오신 겁니다. 수능 기가 막히게 보셔가지고 의대 들어오셨어요. 그 의대 6년 하고 네. 이제 의사면허 시험 보고 네. 인턴 1년 하고 그때 이제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27살 정도. 네. 군대는 이제 나중에 가니까. 네. 총나라 유비 소아과. 왜 소아과죠? 왜냐면은 유비님은 일단 사람이 좋고 뭔가 매력이 있고 뭔가 싱글싱글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이들 보면은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또 유비님은 필수과 할 것 같아요. 내외 산소 중에 하나 고르실 것 같아요. 대의가 있잖아요. 대의 명분이. 그래서 지금 소아과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을 봐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맞아, 아기를 한번 던진 적이 있긴 해요. 치려다가 뭐 던져버려? 그런데 본인이 또 케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네.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이 소아과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범죄 전력, 뭐 아동학대 전력, 뭐 이런 것들 전력한 다음에 없어야지만 의료기관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동학대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소아과를 이거는 트라이라죠. 트라이. 소아과를 넣었는데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넣는다고 100% 아닙니다. 소아과 지원을 했어. 왜냐면 대의 명분을 위해서. 매력 99랑 대의 명분을 따지는 거에서 이제 소아과가 맞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그런데 행적이 있기 때문에 밝혀졌어요. 소아과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 친구는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유비가 뭔가 좀 야망이 있어. 힘들 때일수록 힘든 과 가서 뭔가 더 얻을 만한. 하지만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일단 이제 소아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사랑하는. 때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데 진정시키는 어른보다 인내심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막 자꾸 공포를 느끼고 쉽게 맞아, 수영이는 엄청 서럽게 옵니다. 근데 그게 막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서럽나 봐.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어리둥절할 때는.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서럽게 울어. 그러니까 그럴 때 유비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특유의 그 따뜻한 웅변, 따뜻한 연설 귀도 크고 손도 이렇게 길어서 약간 학부모님한테 잘 먹힐 상이기도 하고 안을 때도 좋아요. 길어서 팔다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귀로 될 이렇게 게 눈도 가려주고 자기 아이한테는 뭐 자기 아이 육아는 우리가 또 모르는 거지만 다른 아이한테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이 되게 아이들한테 항상 잘하셔.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도 밑에 인턴들한테 엄청 막 화내고 확 이러다가 애기 볼 땐 갑자기 확 돌아서 확 이렇게 풀어다온 거야. 어른은 싫어해. 어른은 싫어하는데 아이는 좋아해. 예. 남의 애는 안 던지시겠지. 그리고 또 소아과 요새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지원을 하면은 지금 손이 이거 아니야? 아이 패스해라 던지게. 아니. 왼손 내리고 있잖아요. 왼손 거들고. 네. 지금 그 마지막 장면 위험하죠. 패스. 여기 자리 잡고. 동물도 사실 한 손을 앉지 않는데 하여튼 소아과를 지원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뭔가 그 대의 명분과 실제로 소아과는 애들을 안 좋아하면은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왜냐면 없어요. 본인이 성향의 애를 좋아해야지 당연하게 갖고 가는 거지. 그걸 막 버틴다는 생각을 하면은 불가능하죠. 맞아. 예. 그래서 유비가 애를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삼국지에 있는 인물 중에 그래도 뭔가 정 많다 그러면 유비여가지고 인덕이 많다 그러면 유비여서 말씀 주신 대로 조자룡도 소아과를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조자룡을 뽑았거든요. 우리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한 명은 애를 던졌고 한 명은 백만대군 사이에서 애를 품었는데. 근데 왜냐면 조자룡은 싸움을 너무 잘해요. 소아과 쌤들이 이제 수술 쪽은 아니니까. 네, 싸움을 너무 잘해서. 이게 수치가 통솔, 무력, 지력, 정치력, 매력이 있는데 무력 쪽에 수술 능력이라고
약간 좀 보이나요? 그런 쪽으로 보고 아, 지력과 정치가 약간 스텝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력은 뭔가 내과적인 어떤 난이도 그리고 협업하는 거, 정치에 협업하는 거. 통솔은 사실은 약간 이제 좀 끈끈한 군대식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팀원 내에서 이제 단체로 하는 게 많을 때 그러니까 보통 수술가들이 약간 좀 군대식 문화가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력이 높은 친구들이 통솔이 높은 보통 약간 그런 넘어가요. 거랑 이제 맞물리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력은 그냥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과 내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의대 내의 인기도도 있고 대중에서 보는 좀 네, 인지도 사람들이 많이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들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럼 피부과 같은 경우는 매력이 좀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매력 그쵸, 좀 그쵸. 높은 친구. 고객들을 또 이렇게 잘 그러니까 설득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해서 저희 마음대로 그냥 좀 정했습니다. 한번 다음 걸로 간우외과. 관우는 무조건 외과 한다고 할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받았잖아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화타님은 무슨 과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그분은 좀 거만해서 수련을 거부할 것 같아. 그분 사실 화타님이 수술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시거든요. 네. 막 머리도 가르고 뼈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해요. 올라운드 네, 올라운드 플레이여가지고 약간 이 특화된 뭔가 이런 전문의 과정을 안 밟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다면 그분도 아마 외과 쪽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외과가 옛날에는 그레이 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과들이 엄청 다 분화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외과 의사가 칼질 하는 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 서전이라는 게 있었고 금속이라서 그레이예요? 그레이트. 아, 그레이트. 그레이트. 이게 뭔가 그 대단한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필수과이기도 하고 관훈이도 이게 가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과 할 수도 있고 가오가 몸을 지배한 경우죠. 그쵸. 네. 그래서 아마도 외과 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과는 되게 힘들어요. 막 갑상선, 위, 대장 뭐 다 보고 이식도 하고 네. 암 수술도 하고. 네, 사실은. 진짜 분야가 다양하고 제가 일하는 그 아산병원에서도 외과 쪽에 그 간이식 파트에 엄청 그 대가 교수님이 있어요. 덩치도 진짜 크고 약간 진짜 명성도 높아지면 엄청나게 높아지고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약간 명예교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약간 그런 거를 좀 보고 외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간호 칼잡이, 정도면 칼잡이. 삼국지에서 또 근본 있는 장수잖아요. 네. 사실 내과 외과는 어떻게 이 보면 두 개가 사실 근본과. 그쵸. 그러니까 아주 막 고대 때부터 올라왔던 과기 때문에 네. 새로운 장수 아니니까 외과는 저도 이거는 좀 네.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훈님 외과 할 겁니다. 통솔 이게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통솔 무력이 높아야 되는데 네. 적용이 되고 예. 매력이 높은 경우는 좀 약간 외과에 좀 어떤 정도 외과가 또 원래 엄청 그레이 서전이라는 게 그만큼 명성이 사실 자자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명예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진짜 옛날에는 탑이었죠. 원래는. 일반 외과를 제너럴 서저리 GS라고 하는데 네. 그걸 또 그레이트 네,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해요. 하기도 하고 워낙 방대해요. 그리고 암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외상, 해요, 총상 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부심이 그쵸 자부심이 그쵸. 있고. 컵라면이 불기 전에 수술을 완료하고 오겠어요. 라면 팅팅 불죠. 맹장 수술이면 그럴 수 있다. 맹장 수술은 진짜 금방 하니까. 그리고 뭐 담낭 빼내는 옛날에는 거나. 여기 뭐 다치거나 하면 그냥 잘라내야 되잖아요. 절단술. 아. 청룡 오늘도 정도 되면은 이제 최고의 서전이에요. 왜냐면은 절단을 해야 되니까. 뼈까지 잘라야 되니까. 근데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과 수술은 균에 노출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잘 관리를 해야잖아요. 근데 수염이 이게 불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외과에서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저거는 괜찮나요? 저거는 이거 두 가지가 저 필요해요. 어쩌자는 거야? 저거 환자 이거 그 넣어버리고 봉합해버리면 와. 떠가지고 같이 살아야 돼. 진짜 이거 예리하다. 그러면은 지금 어플라이 한 거니까 이제 제가 담당 교수면은 너 수염 깎고 와 하고 싶으면 수염 깎고 와. 근데 통솔 무력 저런데 뚜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이 수술복 안으로 수염을 넣어. 아니 막말로 그냥 술술하다가 뭐 가위를 넣고 막 이런 경우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의료 사고가 수염- 자기 수염 넣고 그냥 하면은 이거 뭐. 일단 이렇게 하면 환자한테 닿아요. 그러면 사실 저거는 그러니까 마스크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삼국지에 있어요. 수염 보따리 조조가 주머니, 선물해 주잖아. 수염 조조가. 27살 때쯤이면 조조를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조조를 좀 빨리 만나면 수염 저거, 관리를 네. 좀. 그러니까 아직은 27이면은 자르면 자를지도 몰라요. 관우도 그 고나우가 되기 직전이어가지고. 그 얘기 아세요? 옛날에 네. 그 관우가 형주에서 사령관 할 때 붙잡혔잖아요. 어떻게 붙잡힌 줄 알아요? 여몽이 관공은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세요? 아니면 넣고 자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의식이 되니까 빼고 자서 불편하고 넣고 자도 불편. 잠을 설쳐. 어떻게든 불편한 거야.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인지기능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 숨 쉬는 게 의식되면 불편한 맞아, 것처럼.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수염 있는 애는 인턴부터 뽑힐 수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면담이 좀 필요하다. 안 뽑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하튼 이거는 지원 기준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간호는 할 것 같다. 외과를. 외과 지원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거의 그 명성을 약간 정신과 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 가 네. 모일 수도 있어요. 가짜. 평상시에는 달고 수술할 땐 찰착 너 깎고 와. 그래서 깎고 왔는데 네. 이거 수염 긴 게 자기 마음에 드니까 붙였다면. 침상맹님 정도면 사실은 괜찮은데. 이 정도 수염은 뭐 많아요, 사실. 아 외과. 실제로 근데 이 정도는 기르신 의사 선생님 많아요, 많아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 외과 선생님들 중에 서전에 약간 그 느낌도 있으신 분들 있어요. 머리 뒤로 묶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마스크로는 안 되니까 저 정도면 양은 넘칠 것 같은데. 숱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거는 거의 머리카락 아니에요? 저 정도면요, 제가 봤을 때는 탈모 이식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만큼 자원이만큼만 할 수 있거든요. 저 정도면 한 5명 해줄 수 있어요. 맞아. 근데 모자도 약간 수술모 같이 생겼어요. 저 초록색. 그러네. 머리가 예, 딱 이렇게. 수술모가 저렇게 외과 초록색. 맞아요. 그럼 뭐 그냥 복장부터 이미 준비된 외과이네요. 네, 이게 메스 같기도 하잖아요. 청룡 오롯도가 사실 큰 메스잖아요. 유비는 좀 약간 결격 사유가 있긴 했는데 그 아이를 던지는. 네, 이분도 약간 수염이라는 게 약간 위생상 사실 수술은 진짜 중요하니까 예세틱이. 근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한우인데 외과의예요. 다 배웠어요. 근데 옛날에 수술받은 기억으로 잘못돼가지고 수술하는데 마취를 안 해.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하고 해버리면 어떡하죠? 상대방한테요? 네. 왜? 자기가 근데- 그렇게 받은 기억으로 네.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도 그래서 참아, 너도 참아. 수술 중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해봤어, 괜찮아. 그러니까 내시경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비수면 해보니까 괜찮더라. 너 비수면 해. 이 정도는 있는데 뭐 관우님도 내가 참았으니까 이게 너무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고나우님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마취 없이 괜찮던데? 라고 할 수가 해.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 딱 들어가 환자가 수술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수술실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잖아요. 바둑판하고 미축만 있어. 뭐 없어 그냥 바로 들어가. 제가 봤을 땐 간우는 어쨌든 가오가 있는 사람이고 좀 나르시스틱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자기애가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을 것 같아. 아, 이거 나밖에 자기만 못하는 할 거니까. 수 있으니까. 이건 나밖에 못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거 진짜 아프다. 너 그냥 마취해준다. 오히려 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 마취 안 하고 수술할게 그럼 겁나 아프게 할 거예요. 나 같은 명성을 갖게 하면 안 돼. 이 부심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게 굳이 필요 없이 멀쩡한 뼈를 갈가 아프게. 그러면 봐봐 안 되지. 역시 안 마취해줄게. 되지? 마취할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너 못 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적절하네요. 그쵸. 외과. 바로 다음에요. 정형외과 장비. 장비는 정형외과. 이 친구는 아마 정형외과 하겠다고 할 거예요. 정형외과도 수술이 좀 이렇게 필요한. 네, 완전 수술인데 정형외과는 완전 수술. 조금 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외과는 암 수술, 뭐 이식 수술, 뭐 이런 점은 엄청 많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되게 뼈를 붙이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정형외과 수술방은 막 톱 있고요, 망치질하고 막 자르고 당겨야 되고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힘이 센 남자애들이 되게 가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 등 수술할 때 이렇게 환자 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뭐 수술할 때 왼쪽 다리를 한 명 이렇게 들고 완전 마취돼 있는 네. 팔을 이렇게 하거나. 그 다리 진짜 무거워요. 우리 같은 애들은 잘 못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정형외과는 좀 네. 이제 야 너 정형외과 어울린다 보통 이런 의대 인턴까지 했는데 저런 덩치가 있다 그러면 약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정형외과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따로 몸 관리 계속 하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질로?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정형외과를 많이 해요. 서순이 운동을 좋아해서 정형외과로 네.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정형외과로 가서 몸을 만드는 그렇진 것들은 않아요. 별로 네.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농구 원래 하거나 운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특히 더 많이 가요. 정형외과. 그리고 이제 또 운동부 들어가면 운동부 또 선배들이 정형외과가 많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또 이렇게 자주 보면 익숙하고 또 뭐 좋은 점 많이 보이니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장비는 저도 딱 정형외과 느낌이 네. 또 나요. 허저 장비 뭐 이런 약간 허저. 네. 막 힘센 이미지 막 전위 막 이런 네. 느낌이 생각이 나는 그런 거죠. 친구들은 정형외과 해가지고 다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시험 잘 본 애들이 붙고 이제 좀 더 지력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정성근 교수님은 사실 재활의학과신데 네. 이제 뒷모습만 보면 정형외과 교수님인가 맞아, 이렇게 맞아. 오해할 수 있어. 지력이 30이어서 약간 어플라이 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대인관계가 좋고 하면은 성적이 좀 네. 좋아야 가요. 그리고 앞으로 좀 유망한 과예요. 네. 왜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 관절 또 오래오래 쓰면 인공 관절로 바꿔주고 뭐 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좀 많이. 그쵸. 그럼 무력이 높아서 지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없는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요? 장비 말고. 강유 정도도 근데- 필요는 근데 없는데. 이게 장사 느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뭔가 무력해야 돼. 장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뭔가 그게 더 정형외과- 우선적으로 해서 장비가 네. 된 거지. 지력도 엄청나게 필요하다. 네, 근데 사실 정형외과를 또 가면은 그 친구들은 내과적인 지식은 굉장히 약해져요. 사실 근데 다 의사 그거라 다 네. 똑똑하긴 해야죠. 근데 이게 정형외과 친구들은 내과적인 것들은 좀 확실히 안 하고 이제 이런 수술적인 것들 많이 관심을 하시니까 약간 좀 장비가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한 거죠. 어쨌든 의대는 들어온 친구니까 지금 장비도 예. 장비는 정형외과. 정형외과 지원을 할 거다. 예. 있고. 제갈량. 내과. 이거는 우창윤이 자기가 갑자기 아 제갈량은 솔직히 본인이 내과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과를 졸업하고 지금 내분비 내과까지 하고 지금 뭐 통합내과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일단 내과를 지원을 할 때 아마 제갈량이 의대에 들어와서 하면은 내과 지원하겠죠. 왜요? 보통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 중에 내과 지원하는 친구들 많아요. 본인이 2등 졸업하긴 했어요. 왜 내과로 할까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관우도 대의명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과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의학이라는 게 내과와 외과였어요. 원래 외과가
조금 더 셌고 네. 약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면서 내과 외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분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죠. 약간 디테일하게. 근본 느낌인데 제갈량은 좀 사람이 욕심이 있어요. 그 북벌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한 거 보면 대의명분과 뭔가 그런 거에 약간 꽂혀 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애가 싸움을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저리도 아니야, 외과는 아니야. 그러면 내과예요. 그러니까 의대 내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 내과 네. 과목이고 우리가 의학 드라마만 보면 수술 쪽만 사실은 좀 많이 나와서 그게 예. 좀 보여줄 게 많아서 외과 쪽이 아무래도 뭐 대학병원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과는 내과. 그러니까 내과가 브레인.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요. 대학병원에 통술이 많이 필요한가요? 근데 은근 내과도 좀 빡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 이제 이렇게 막 뭉치고 갈구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과가 갈거든. 모든 대학병원 병원장님들 쭉 통계 내보면 내과 교수님들이 제일 병원장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들 숫자도 많고 내과가 맞아. 파워가 제일 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력 한 명만 준다면 제갈량한테 주긴 줘야 돼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내과한테 줘야 돼. 내과 제갈량은 아마 내과를 지원할 거다. 근데 또 분과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수술은 많이 하나요, 내과가? 내과가 그러니까 안에서도 굉장히 갈려요. 프로시저를 많이 하는 과들도 있어요. 심장내과나 소화기 내과.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나눴어요. 내과를 나옵니다. 나눴어요. 아, 정신과는 간홍. 좀 애매한데요, 스탯이? 왜냐면은 간선미라고 하잖아요. 네. 간선미라고 헤헤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네. 이미지가 약간 진승에 닮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간홍이 특히 잘했던 게 그 유장 설득해가지고 익주. 그쵸. 익주 먹을 때 그러니까 입으로 털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 말로 해결했잖아요. 약이나 뭐 무력이나 뭐 이런 게 무력은 아니라. 없긴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네.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뭐 수술이나 약을 하는 게 아니고 말로써 치료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약 처방을 약은 하죠. 하는데. 약은 약처방도 하는데 그건 무력은 아니니까. 아. 근데 하여튼 뭔가 지력이 짱이다 그러면 이제 내과를 지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신과가 예를 들어 아산병원이 3,000병상이 있다. 거기에 정신과가 차지하는 병상 수가 많진 않아요. 작아요. 몇천 병상에서도 아주 메이저는 아니에요. 몇십 명. 대중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정신과 하지만 대학병원에서의 역할은 내과 외과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못하는 역할이지만 네. 사실은 좀 작을 수는 있고 기본적으로 또 간손미가 개국공신이긴 네, 하잖아요. 간선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 메이저 중에 한 명이에요. 메이저. 그러니까 내외 산소 정의 메이저예요. 막 간홍이- 전잡 예. 나가서 싸울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수술과도 네. 아니고 하지만 도시 하나 있을 땐 네. 되게 중요하게 쓰이죠. 근데 이제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서는 솔직히 간홍, 송건, 미축을 우리가 필요하죠. 게임할 때 태수 하나씩 주긴 네. 하는데 요약을 하자면 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뭐 아까 메이저 5개 중에 들어가는데 뭔가 아무래도 화려함을 치면은 내과 외과가 네. 있고 정신 건강학과는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지만은 실속이 그런 있어요. 실속이 있어요. 일화가 말로써 상대방을 네. 이렇게 네. 상담이 이제 그쵸, 포인트이기 그쵸. 때문에 사실 이과는 유장도 산 거예요. 이 간홍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요즘은 대중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쵸. 있어요. 지금 네. 많이 알려졌죠. 왜냐면 사실 제갈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갈량 그 오나라에서 설전하고 막 그쵸. 어떤 그런 걸 제갈량을 정신의학 근데 건강학- 약간 제갈량은 대학병원에서 내과 외과가 빵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제갈량은 심리적으로 네. 상대방이 전장 나가가지고 근데 마속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큰 실수를 했잖아요. 사람을 좀 잘 못 봤다. 네. 그렇긴 해요. 너무 그 지력만 보고 얘 그 거만함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너무 내과 의사가 이렇게 정한 건데 어쨌든 정신과는 네. 단독 의학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과 의사가 주인공인- 저도 한 내분비 내과 또 나와요. 내분비 내과를 지원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과까지는 이런데 내과는 또 갈려요. 그 다음에. 갈리니까. 갈려요. 네, 내과는 또 네. 갈립니다.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호. 신경과, 송건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신경과, 정신과가 한 몸이었어요. 간선미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묶여 있었는데 같은 과였다가 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노 교수님들은 신경과, 정신과를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신경정신과라고 하나에 쌓였다가 이제 신경과, 정신과가 좀 나눠졌고 맞아 신경정신과라고 했었어. 예. 그래서 사실 약간 간홍보다 송건이 조금 더 수치가 조금 높긴 한데 정치력이 좀 높긴 높은 게 어쨌든 신경과가 병원 내에서 좀 더 그러니까 뇌경색 같은 거 생기면은 필요로 하는 과들이 좀 많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근데 비슷해요. 사실 간홍과 송건은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송건도 약간 그 정치 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신과도 정신 쪽으로 특화돼 있으면은 신경과도 전반적인 행정 내과적인 걸 보면서 브레인과 관련된 질환 좀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특화된 게 있으니까 송건도 뭐가 신경과 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신경이 안 그 뭐죠? 신경 눌렸다고. 예. 눌려가지고 그때 어디를 과를 알아봐야 하는지 그거 한 거예요. 정형외과. 그래서 정형외과, 신경의학과, 음. 통증의학과 세 개 중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신경과 정형외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정형외과에서도 보고 신경외과에서도 보고 좀 겹치는 데가 있기도 그냥 이게 하고요. 뭐 눌리면 신경이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게 진단이 확실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계과로 가셔도 되긴 해요. 보통 뭐 정형외과나 아니면 뭐 재활의학과 이쪽에서 보실 가능성이 없죠. 그 근육에 눌리는 거면은. 그러니까 송건은 어쨌든 약간 정신과보다는 좀 병원 내 파워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과는 좀 돈을 못 버는 과로 좀 유명하거든요. 대학병원 내에서. 근데 이게 신경과도 아주 엄청 큰 과는 아니에요.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내과가 28명이다. 한 연차에. 신경과는 막 4명. 보통 어디로 그냥 내과? 처음에는 내과 전체로 뽑아요. 레지던트 지원을 내과는 할 무조건 때. 다 세분화돼야 돼요? 내과 3년의 수련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 또 분과를 정할 수 있어요. 내과는. 그 다음에 또 수련 2년을 또 받아요. 추가 공부. 내분비내과, 뭐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네. 그리고 미축은 사실 행정 끝판왕이었어요. 정치 끝판왕. 약간 그 게임에서 보면은 사실 미축은 진짜 그 보급이잖아요. 보급.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재활의학과랑 좀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재활의학과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큰 뭐 중풍 같은 게 오거나 그러면은 이후에 다 재활이 필요해요. 수술로 관리. 이후에 관리 서포팅을 해주는 게 이게 재활학과가 사실 엄청 중요해요. 서포트한다는 측면에서는 미축이다. 네. 뭔가 정치에서도 이런 거 해주는 게 되게 잘했던 친구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는 재활의학과 지원하지 않을까. 원무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의대 졸업했으니까 원무과는 도와주는 과는 아니에요. 네. 저희를 말하면 의사는 아니죠. 그쵸, 의사 아니죠. 도와주는 거 아니고 행정이죠. 행정이고 오히려 저희한테 이제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축이 또 독염 쪽에 있어서 네. 원래 좀 거부였나요? 독염 쪽에서 그 서주에서 굉장히 그냥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유비가 갈 때 다 싸들고 가서 다 집안 재산 밀어주면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미축은 약간 병원장 라인의 원래 부자여서 그래서 밀어줬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그 벼슬이 높았어요. 네, 하고 싶은 과 뭐야? 저 재활의학과 할래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하는 느낌. 그 미축도 좀 이렇게 재활의학과는 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 물리치료사분들도 있고 뭐 언어재활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까라기보다는 이제 의사가 아닌 어떤 치료사분들도 좀 보유하고 있는 약간의 좀 그래도 집안이 좀 있는 가문 규모가 좀 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강유가 한다면은 강유는 뭔가 소화기내과라는 느낌이 있어요. 스탯이 다 좋은데요? 왜냐면은 이게 소화기내과랑 심장내과는 기본적으로 지력이 높은 캐릭터가 무력까지 이제 욕심보는, 그러니까 무력과 지력이 두 개 다 높은 게 소화기내과랑 심장내과. 마검사예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내과로 해서 지력을 빵 올렸어.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내과랑 심장내과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프로시저를 막 해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는 실제로 막 별걸 다 해요. 이게 들어가서 막 암 떼내는 수술도 하고 위장관이랑 간이랑 스텐트 넣어서 연결하는 시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화기내과는 위대장 내시경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건 검진 정도고 실제로 이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들이 되게 많고 췌장 쪽도 뭐 하고 막 진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커서 수술복 입고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력은 조금 낮아졌지만 무력이 확 올라가는 캐릭터들이 소화기내과랑 약간 심장내과 느낌. 그러니까 이제 배 안 까고 할 수 있는 수술을 한다는 그렇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력이 외과처럼 높진 않아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지력이 되는 캐릭터니까 뭔가 내과 계열의 프로시저하는 과를 지원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내과 한 다음에 사실 펠로우 때 지원하는 거죠. 지력과 무력을 동시에 잡은 캐릭터가 이제 강유가 대표적이니까. 이건 진짜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이 내분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뭔가 거기에서 이제 내분비내과는 이제 프로시저를 좀 많이 내려놓고 내과는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많지 않죠. 무력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 좀 행정적으로 많이 버는 느낌이에요. 내분비내과는. 그냥 뭐 내과 의사 같은 거죠. 우리가 내과 의사 하면은 떠올리는. 사실 내분비내과가 그러니까 당뇨병 이제 뭐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뭐 호르몬 질환들 보니까 정말 이제 저희는 약 처방 이제 주로 하는 거니까. 분비하는 거 관련된 내과예요? 호르몬과 관련된 거. 그럼 다 분비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몸에 웬만한 거 다 분비되는 거예요. 내분비내과가 우리 전신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우리 몸의 호르몬들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피투이터리 호르몬 해가지고 다 봅니다. 비만 쪽도 내분비내과에서 비만도 하고. 되게 넓게 다루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대신에 시술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초음파 보는 거밖에. 그래서 무력이 떨어져. 흉부외과 사실은 오창현 선생님 황충 줬고 저는 또 여포를 생각하긴 했었는데 황충 주신 이유. 저는 황충이 손이 좋잖아요. 사실 이 저 나이 때까지 제일 세심하게 활을 쏜다는 게 엄청난 그 손이 좋은 거예요. 저도 어디서 봤어요. 이게 활캐가 보통 민첩이잖아요. 힘캐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좋은데 이 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멀리 쏘는 게 아니라 활은 실제로 잘 쏘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무력이 좋으면서도 이 정밀한 세밀함이 있는 게 이 심장 수술, 심장 혈관하는 이거가 사실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흉부외과가 선천성으로 심장병 있는 아이들도 심장 질환 있는
있는 분들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섬세하고 요즘은 네. 뭐 심장 이식도 하고 맞아요. 그 혈관들 다 이어주고 하셔야 되기 혈관 다 때문에 이어야 돼요. 심장 이식 같은 아. 거. 진짜 손이 좋아야 돼요. 이게 엄청 정교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네. 수술력도 만빵인데 테크닉까지 좋아야 되니까 이거는 뭔가 약간 활쾌다. 그럼 수술하면은 흉부외과가 바로 떠오르나요? 많이 떠오르죠. 그 외과도 많이 떠오르는데 흉부외과도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막 보통 의학 드라마 소재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요 세 명들이 네. 보통 주인공으로 하는 게 많아요. 궁금한 게 그냥 외과에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외과에 남아 있는 거는 뭘 다루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다루는 거예요? 뭐 간, 위암 수술, 대장암 대장 수술, 수술, 췌장암 수술, 췌장. 맹장염도 외과고. 네. 세분화된 거 외에는 다 다루는 거예요? 네, 다 남아. 그러니까 외과도 그 다음에 분과가 좀 나눠지긴 해요. 대장학문외과, 뭐 네. 유방내분비외과 뭐 되게 많은데. 네, 뭐 혈관외과도 따로 있기도. 근데 아예 그래도 외과랑 흉부외과는 좀 다른 식구예요. 근데 외과는 아까 내과처럼 외과 간 다음에 갈리는 거고 흉부외과는 아예 시작부터. 근데 흉부외과도 사실 심장이랑 폐가 또 나눠져요 나중에. 또 이게 약간 슬픈 게 또 지원자가 많진 않아서 좀 늦게까지 일하셔야 늦게까지 되는데. 또 일을 하셔야 이게 되는. 은퇴를 못 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그런 게 떠올라서. 아 노익장인 황충이 들어간 이유는 지원을 잘 안 하고 그래서 늦게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 후계자를 기다리는 아마 어떤 장인의 70까지 느낌. 70까지 수술을 하지 않으실까. 지금은 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진 지금 쉽지 않죠.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고되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네, 고되기도 힘들어요. 하고요. 예. 황충처럼 몸이 좋아야 이렇게 70까지 그런 수술을 자부심도 하시는 거죠.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내가 70까지 이 수술한다. 약간 이런. 이 고된 일을 내가 맞아. 소명의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사실 이게 과에서 이게 힘든 과냐 안 힘든 과냐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응급실에서 연락 오냐 안 오냐. 재활의학과는 응급실에서 연락받는 일이 거의 나방사. 없어요. 재활이니까 꾸준히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미축이 가는 거죠. 환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예. 것도 좀 대학병원의 과의 삶의 질을 좀 결정하는 부분이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응급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 섬세한 이 컨트롤을 하려면 네. 또. 그러니까 수술이니까 뭔가 무력도 이제 90 이상 해야 될 거. 근데 만약에 이거 피지컬적인 부분이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나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슬프죠. 네. 그러니까 서전들은 그래서 약간 전성기라는 게 있다고 하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또 뛰어넘은 게 황충이긴 하니까. 황충이 사실 저 나이 때에 낼 수 없는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사실 이런 분이 지금 흉부외과 필요하죠.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그러니까 방통님이 굉장히 사실 와룡과 봉추 지력 짱이잖아요. 짱. 영상학과가 사실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과긴 맞아요. 해요. 그리고 영상학과가 생각보다 방통이 약간 좀 직설적인 화법으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학과는 실제로 그 영상 판독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 다음에 막 진단명을 줘요 각 과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디시전을 하는 과여서 방통님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통이 원래 약간 매력이 좀 낮잖아요. 근데 영상학과가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의사들끼리 일하는 과다 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아서. 의사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환자들이랑은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별로 거의 없나요? 없어요. 환자 그렇죠. 만날 일이 네,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방통이 한다면은 영상학과 해가지고 영상학과 주로 또 이렇게 지시하는 과다 보니까 영상은 어디서 판독실에 계세요. 그 좀 어두워요. 왜 그러냐면 어두워야 흑백 모니터가 잘 보여서 저 약간 배경 정도의 색깔에 계시는데. 아, 저 깨서 그래서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MRI 찍었는데 이게 암 수술 받은 환자예요. 근데 뭔가 내과 의사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뭔가 이거 판독이 보이는데? 되게 중요해져요. 네. 그러면 빨리 받아야 되잖아. 그럼 야 영상의학과 판독실 가서 1년차 판독 때 받아. 주로 하는 게 그 영상학과 판독실 가가지고 판독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받아오는 거. 네. 그럼 이렇게 기다리면 네. 이제 뭐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뭐 무슨 환자 판독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책사 중에 책사.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받아줘야 되고 물론 영상의학과가 또 요즘은 프로시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술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주된 역할은 판독. 판독하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이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인터벤션이라고 예. 보면서 막 혈관 같은 거 잡는 거라든지 코일링 하는 거 영상학과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시술 같은 거를 좀 하는 영상학과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계세요. 요즘은 뭐 자궁 근종 이런 거 있으면 옛날에는 그걸 수술로 띄어내렸다면 요즘은 영상의학과가 이렇게 쓱 해서 혈관을 막아요. 그 자궁 근종이 먹고 사는 혈관을 막아서 그 자궁 근종을 없애는 이런 것까지도 좀 첨단의 과고 요즘 MRI, CT 또 다들 한 번씩 또 찍고 많이 찍으니까 그럴수록 영상의학과 점점점 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약간 와룡과 봉추에서 방통님이 지원한다면 영상학과 지원 공부 잘하셨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자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여자 여자 선생님들 많긴 해요. 많고요. 네. 여자 선생님들이 좀 많고. 방통처럼 외모는 아니긴 하고. 그러면은 네. 이제 좀 약간 매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환자들을 뭐 만날 일. 그쵸.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고 환자 상대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력에 몰빵돼 있고 나머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네. 네, 지력 몰빵. 방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네, 뭐 바른 소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를 정할 때 보통 환자를 만날까 하고 만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수술을 할 거냐 비수술을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대략 어떤 거는 좀 제해지고 어떤 건 좀 남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고르고 약간 네, 이렇게 네, 네.
합니다. 위나라. 청나라 네. 끝났고요. 조조는 심장내과. 그러니까 지력해가 무력까지 얻게 됐는데 아산병원에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외과의 대장 한 분과 내과의 대장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내과의 대장이 저 레지던트 때 심장내과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포스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조의 느낌과 약간 근데 대장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 다른 아니요, 과에서 나올 아니요, 수도 아니요. 있죠. 심장내과에서 나와 무조건?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제 느낌의 심장내과가 그분이 워낙에 이제 계셨으니까. 전 세계 교과서를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이게 시술이 여기도 하는 게 막 이렇게 혈관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혈관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술들을 해요. 그리고 막 이 혈관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스텐트로 좀 넓히고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시술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심장내과가 그 규율도 되게 빡세요. 그래서 왜냐면 심장내과는 이제 위험하잖아요, 사실 진짜로 하는 시술 하나하나가. 그래서 빡센과 그 규율이 있기 때문에 통솔 좀 높게 잡았고 지력 기본의 무력도 시술하니까 높고. 전체적으로 막 다 높네요. 네, 전체적인 스탯이 되게 심장내과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장내과 높은 이유가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과에 왕이셨거든요. 제가. 근데 뭐 저희 학교도 보면 심장내과 하는 친구들이 조금 포스가 있어. 비상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카리스마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어요. 내과에서도 센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멋있고. 멋있어요. 약간 내과 의사인데 수술하는 과 의사 느낌도 약간 나고. 과학 과목 선택할 때 물리 선택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중에 물리 선택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지적인 카리스마. 해내가지고 이제 허벅지에 이게 펄스 느낀 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검사. 네, 진짜 마검사. 마검사 2 아까 그 네. 소화기내과. 근데 여기가 좀 더 센 느낌. 심장내과가 뭔가 조금 더 느낌이 더 센 느낌이에요. 소화기내과는 조금 더 대중적인 마검사면은 제 느낌에 심장내과가 뭔가 조금 더 그 교수님의 영향일 수 있는데 약간 또 포스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성격이 비슷해서 이걸 고른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 교수님도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호흡기내과. 네, 호흡기내과. 과가 사실 약간 단명했잖아요. 호흡기내과 실제 결핵 같은 거를 보는 과기도 한데 결핵으로 각과가 사실 사망을 했잖아요. 예. 제 친구 중에 호흡기내과 교수인 친구가 있는데 진짜 약간 이 친구 단명할 것처럼 너무 진짜 엄청 병원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병원에 중환자실을 보통 호흡기내과가 봐요. 그래서 일단 안 좋은 환자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과과도 초반에 너무 고생했어, 젊은 나이에. 그래서 호흡기내과가 보통 대학병원에서 숨 못 쉬는 것들은 대부분 다 호흡기내과와 협진을 하고 막 기관지내시경 시술도 하고 중환자실 케어도 해야 되고 숨 못 쉬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되게 힘들고 뭔가 이런 지식적인 버든이나 일의 버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터졌죠. 내 친구 진짜 몸이 너무 막 이티어가 되고 있어, 내 친구가. 그래서 약간 그 친구 보면서 이 친구 진짜 약간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약간 과과를 보면서 약간 정말 총명한데 너무 이게 고생을 많이 하는 느낌이어서 과과가 한다면 호흡기내과 같은 데 지원하지 않을까. 이게 또 지력이 필요해, 호흡기내과는 진짜. 중환자 병동에 많이 가야 되는. 뭔가 자기 몸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과과가 한다면은 좀 어울려요. 결핵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지적이고 힘들고. 보통 아프면 결국 호흡기가 다 안 좋아지는 그게 흘러가나요? 나중에 가고. 이게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노쇠화가 되거나 떨어지면은 삼키는 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삼킨다는 게 많은 작용을 필요로 해요. 삼킬 때 이 후두를 닫아야 되고 그죠. 그때 식도를 열어야 되고 근데 이게 엉키기 시작하면은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 폐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고관절 같은 거 부러졌을 때 뭐로 돌아가시냐 보면은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인체를 도로를 하나 뚫으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시도 때도 열고 닫고 그래서 자꾸 걸리는 것 같다. 이게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안 되면은 배에다 구멍 뚫어요, 실제로. 배로 음식물 들어가는 거. 그거 합니다. 실제로 시술 많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좀 길 하나 더 뚫어 놓으면 좋을 텐데 자리가 없어서 이 그런가? 두 개가 그쵸.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여튼 과과는 이제 호흡기내 깔 것 같다. 성형외과 하우돈. 안과 얘기가 많긴 했는데 하우돈은 왜 성형외과이죠? 하우돈에는 성형외과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우돈 성형외과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우돈이라는 친구가 초점이 안 맞잖아. 맞네. 쌍꺼풀 여기다 그려버리면 어떡해? 여기 코에다 그려버리고. 개 무서워요. 맞네. 제가 하우돈 생각했던 이유는 하우돈이 은근 또 집안이 괜찮고 이 친구가 약간 무력이 높은데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좀 중시 여기는 귀족 집안일 거예요, 아마 하우가가. 그래가지고 성형외과가 사실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매력도 좀 높아야 되고. 귀족.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귀족이면 주유 아니에요? 귀족 느낌에? 아니면 조인? 조홍? 조홍 느낌도 있겠다. 원소. 귀족 느낌. 원소도 괜찮다. 원술. 귀족. 원소가 성형외과 지원하겠네. 찐. 원술. 근데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완전 수술이긴 해요. 재건이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조금 더 무력적으로 생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화상도 있고 막 유방 재건 그리고 귀 소위증 있는 분들 수술도 하고 당뇨족 있으면 그거 하기도 하고 무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수술. 무력이 많이 필요해. 난이도가 거의. 높으니까. 난이도가 네. 높아요.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힘든 일 많이 해요. 성형외과가. 진짜 힘들어요. 네, 재건 주로 하고 이게 네. 다리를 정형외과가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피부 같은 거 좀 도와주는 것도 하고 되게 어려운 수술 많이 해요. 그 위아래가 되게 좀 위계질서 좀 세고 성형외과가 통솔이 되게 높은 느낌이에요. 되게 빡세요. 보통 네. 수술이 좀 하면 그 아무래도 위계가 좀 빡세고 위계가 빡셀 마이너과들이 수밖에 좀 없네. 위계가 좀 빡센 것도 있고 좀 끈끈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수술방에서 막 또 그러니까. 같이 막 고생하고 끝나고 뭐 소주 한잔 하고 삼겹살 먹고 이러면서 안 끈끈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방종. 그러니까 유협은 제가 조조전에서 저 그 투석기 조주전 온라인 걸 갖고 왔네요. 네, 하여튼 그냥 대충 퍼왔어요.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예, 던져요. 방사선을 던져요. 네, 그러니까 방사선 종양 쏴요? 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암세포를 방사선으로 타격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아. 내과가 항암 치료하잖아, 약 줘가지고. 예. 근데 우리 같이 협업을 하면은 외과는 암을 떼어내고 네, 외과는 수술로 떼어내고 내과는- 우리는 이제 약으로 막 이러고 방종은 저기 방에 있어가지고 방사선 모델링한 거 이렇게 뚜뚜뚜뚜 방사선 때리는 거여서 약간 원거리 공격해 느낌이어가지고 유협은 하면은 방종하지 않을까. 하지만 네. 그냥 대중들이 방사선 종양학과 잘 몰라, 의사를 잘 몰라.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외래를 차리지도 않고 맞아. 개원할 분들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약간 지력해고 이분이 약간 이렇게 방종도 사실 지력이니까 수술하는 건 아니어서 무력 쪽이 높았다면 뭐 하우연 이럴 텐데 지력 쪽이 높은 거에서 이제 원거리 공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협이 나왔다. 유협님은 방종 지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종합병원 이상 대학병원 위주에만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데만 있고요. 맞아요. 안과는 안과. 장뇨. 장료가 약간 귀공자 느낌 좀 있어요. 뭔가 다재다능하고 적당히 좀 매력도 있고 멋있고. 약간 위나라의 최고의 무장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최고의 무장 중에 하나죠. 보통 5호 양장에서 예. 5명의 위나라 무장 뽑으면 이제 장료가 들어가죠. 맞아요. 근데 장료를 제가 지금 좀 보니까 소아과가 어울릴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800명으로 오나라 병사 10만 명 이상을 막아냈거든요. 어, 합비성에서. 어. 장료 이전 악진 이렇게 해서 막았어요. 예. 근데 그거를 소아과 손님이 진짜 많잖아요. 그거를 환자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소아과가 맞지 소아과가. 않을까? 간호사 2명과 함께 네. 200명의 환자를 오늘 적은 스텝으로 많은 환자를 소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료는 있겠네요. 소아과가 맞지 약간 않을까라는 또이 친구가 생각을 또 좀 약간 했어요. 이런 대의 명분 같은 걸 또 약간 따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무력이 그러기엔 높다. 소아과는 수술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과는 사실 수술과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낙동이도 수술 받았고 예. 그런데 이게 또 아주 메이저 수술은 아니어가지고 90 아래의 어떤 이 수술 포지션으로 무력 좀 높고 약간 이 매력도 높고 좀 전체적인 안과가 또 이런 마이너과가 위아래 위계나 이게 되게 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오피스 사이트라고 하는데 수술 부위가 되게 작잖아요. 예. 외과는 좀 큰데 이건 작으니까 그 수술방이 진짜 예민해져요. 저희는 마이크로 서저리라고 하는데 미세 수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대생 때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적막한 이런 네. 느낌이고 그래서 좀 카리스마가 좀 있는 이런 네. 안과가 사실은 좀 맞지 그래서 않을까. 막뭐 피났어 이런데 면봉을 칙하면 외과 같은 데는 이제 관우 뭐 이런 느낌이고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 좀 있죠. 피가 나는데 면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피. 그렇죠. 장료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좀 설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어떤 거예요? 얼굴을 막 인식을 못하는 일화가 있었거든요.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안 만나는 과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환자들을 못 알아보면은 아무래도 근데 어차피 그러면 안과가 더 좋아요. 눈만 보면 되니까. 기록해놓고 눈만 보고 얼굴은 뭐 알 바 아니죠, 뭐 사실. 이제 안과가 예. 적당하다는 거.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나라 이제 오나라. 뭐 끝나갑니다. 신경외과 손책은 뭔가 약간 이 무력이 굉장히 사실 높고 수술이네 이것도. 예, 수술가죠. 그리고 손책이 좀 어땠어요? 손책. 손책이 마지막에 그 신선 모욕하다가 저주받아서 죽어요. 자자인가? 자자. 약간 맞아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네. 약간 좀 성격도 되게 세고 엄청 세잖아요, 느낌이. 이게 보면은 사실은 손책은 군주지만 너무 앞장서서 사실은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좀 위험할 정도로 응급실에 오는 신경외과 수술들은 장난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당장 머리 열고 들어가야 돼. 신경외과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막 설명을 하냐면은 이미 엄청 안 좋은 상태가 많아요. 수술 안 하면 뇌출혈. 100% 죽고 수술하면은 뭐 90% 돌아가십니다. 진짜 이 정도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신경외과는 보호자가 아직 안 와도 보통은 이송반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오면 이제 뭐 다른 과는 이거 수술 필요하다 하면 마취과 연락해서 몇 번 방에 수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의사들은 가서 이제 수술 준비하는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급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이송반 기다리지 않고 들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앞장서서. 진짜 위급하니까, 진짜 위급하니까. 위급이고 왜냐면 안에 핏방 나서 뇌압 올라가고 있으면은 사실 시간 타임라인으로 이게 사람이 소생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 신원확이 안 되면 무명이라고 뜨거든요. 근데 그냥 무명 환자도 수술하는 거예요. 동의 원래 받고 보호자한테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열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래서 조금 이런 저돌적인 무장, 그러니까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막 성벽 타고 이렇게 진짜 올라가는 위험한 거 하고 진짜 위험한. 실제로 그 태사자랑 주먹 다툼까지 하면서 급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EBS의 극한 직업에도 신경외과가 제일 먼저 나왔을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책이 또 과를 고른다. 그럼 약간 멋있는 거 할 것 같아. 멋있는 과. 신경외과 지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손책님이 한다면. 예. 좀 이게 드라마화하게 되면 되게 열정적이고 막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 환자를 막 살려야 되고. 네. 드라마 브레인에 이제 신하균 배우가 연기했던 게 그게 신경외과 의사일 거예요. 네. 브레인 서저리를 하는 마취과 장소. 장소. 아. 그러니까 장소님이 정치 특화캐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마취통증학과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수술방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손책, 신경외과라든지 흉부외과, 성충이라든지 관우외과 이런 친구들이랑 그 끝날 시간대에 수술방 열지 말지를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시간에 수술 막 다 들어오면은 수술방 타임이 너무 오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과 의사들이 나 수술하고 싶어 하면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수술방을 관리하는 마취과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좀 이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오나라 무장들이 이제 위나라가 오니까 수술하자는 파가 있었고 네. 수술하지 말자는 파가 있었는데 아 수술 막 계속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취과도 이해가 되는 게 야 네. 무조건 뭐 수술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이. 근데 이제 어떤 과는 막 이거 응급이다 이러는데 막상 응급 아닌 그러니까 거야. 응급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서저리 아까 이제 손책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1시간 만에 끝나요. 이거 금방만 해주세요. 이러는데 알고 보니 뭐 4시간짜리고. 6시간 걸리고. 마취과가 조금 깐깐하게 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아, 그쵸. 장소처럼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마취과가 사실은 컨트롤 못하는 과가 신경외과예요. 왜 그러냐면 신경외과는 신경외과 그냥 들어와. 아. 왜냐면 이거 어떻게 네. 신경외과는 절대 장소가 막을 수 없어요. 네, 보통 손책이 있을 때는 장소가 못 나섰었어요. 못 나서요. 실제로. 맞아요. 선건 되니까 이제 맞아, 나서거든요. 맞아. 네. 손책이 살아있을 때 장소가 비중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마취과가 좀 하는 역할이 좀 커요. 대학병원 내에서는. 근데 좀 그런 게 돼야 사람들도 번아웃 오지 않고 맞아요. 다음날 할 건 다음날 해야 되니까. 왜냐면 마취과 의사들도 인원이 정해져 있고 마취과 내 간호사들도 정해져 있는데 서저리들이 다 수술 열어달라고 하루 종일 돌려가면 사실은 이과는 그죠. 다 되면 생기죠. 당연히 맞아요, 해주겠지만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24시간 뭐 편의점처럼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번아웃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증도를 좀 관리해서 진짜 응급이면 네.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좀 닫고 내일 좀 하자 뭐 그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치가 높아야 돼요. 조율을 되게 잘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과 레지던트 4년차나 뭐 이런 분들이 마취과랑 관계를 좀 많이 유지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관계 가져가야죠. 네, 좋게 좀 관계 유지. 이쁘게 가져가야지 나중에 그 좀 봐줄 수도 있고. 예. 이비인후과는 2명의 캐릭터를 불렀어요. 대학병원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생각하면 태사자가 지원할 것 같아요. 이게 이비인후과가 생각보다 수술하는 과예요. 그리고 의외로 내부 규율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비인후과는 단전이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되게 막 외과라고 외과라고 해가지고 이 얼굴에 있는 어떤 이 수술을 해요. 얼굴에 대한 수술. 그러니까 진짜 수술하는 과예요. 그래서 무력자 몰빵이고 내부의 규율도 꽤 힘들고. 혀암 이런 네. 거. 굉장히 좀 빡센. 그런데 약간 마이너 서전이긴 해요. 마이너 서전. 개원이가 되면은 기침 콜록콜록 하면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초선님이 지원. 아 무력이 좀 낮아지죠. 갭이 되게 큰 과네요. 엄청 커. 이게 이 정도로 크다는 그러니까 걸 좀- 우리들은 되게 친숙한 과잖아요. 맞아요. 동네에 이비인후과 네, 없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엄청 유명해져요. 그래서 매력도 사실 그렇게 몰랐다가 이제 사람들이 동네 이비인후과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만 쓰시죠 주로 이제. 그러니까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만나면 큰일 나는 거 네, 사실은. 네. 근데 동네 이비인후과는 괜찮다. 그렇죠. 좀 괜찮다. 편하게 가셔도 된다. 그래서 음. 뭐 이게 좀 정말 편하게 가서 검진 받고 약 받고 3일치 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약을 쓰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이낙준도 레전드 끝나고는 한 번도 메스를 지원 적이 없죠 사실. 근데 뭐 외래에서도 특화해서 이렇게 수술로 하는 과들이 있긴 있는데 이비인후과 아무래도 대다수는 그쵸.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비인후과 쪽.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엄근준하게 막 네. 눈 막 쌀벌하고 막 네, 이러는데 막 개원을 그것도, 하면은 갑자기 푸근한 아저씨가 대하죠. 이제 좀 돼서 이제 대하죠. 동네에 이제 있는 꼬맹이들도 보고. 그럼 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 가려워요 막 이런 거 해요. 네. 콧물이 자꾸 나와요. 막 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좀 머니까. 그쵸. 사실 태사자가 처음에 볼 때는 이제 대학병원의 어떤 이비인후과를 보고 갔다가 그럼 이제 귀도 파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쵸, 그쵸, 약품 그쵸, 발라가지고 그쵸. 이렇게 네. 하고 솜도 채워주시고 네. 나중에 이렇게 꺼내주시고 고름 같은 것도 닦아주시고 네, 네, 네. 이런 거 하는데 맞아. 대학병원 가면은 아, 진짜 뭐. 막 목숨이 걸린 이 허벅지 수술을. 근육 가지고 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 사실 정신과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 네. 정신과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랑 외래에 있을 때 양도차가 크진 않은데 요런 서저리과는 좀 클 수 있죠 사실은. 네. 여기가 거의 갭이 원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제일 클 것 같은. 다른 과는 그래도 이어지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예 개원일을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쵸. 아예 개원을 못하는데 이비인후과는 개원을 할 수 있거든요. 대다수가 개원을 좀 하시죠 사실은. 네. 예, 예. 그리고 산부인과. 손상향님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무력해고 어느 정도의 좀 지력도 받쳐지잖아요. 인지도도 매력도 높고. 그래서 아마 손상향님은
원장님이 하면은 뭔가 산부인과, 이게 생각보다 산부인과가 진짜 메이저 서전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수술을 하는 그런 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쪽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자궁암, 난소암, 난소암 수술 다 해요. 이쪽 부위에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다 해요. 그리고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정말 응급수술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특히 약간 무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수술도 많이 많이 하고 예. 응급도 되게 많고. 사실 뭐 출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진짜 모성 사망률이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서 우리가 뭐 아이 낳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수술 난이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여자 정형외과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긴 한 것 같아. 무력이 되게 높아야 되는 무력이 높아야 돼요. 손 사장님이 한다면은 산부인과 지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물론 이게 너무 일반화일 수 있지만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조금 손상현 같은 캐릭터 시원시원하고 여장부 느낌이 느낌 좀 있어요. 야 뭐 인턴 막 이렇게 좀 되게 잘해줘요. 이렇게 좀 형처럼 형같이 있어 여장부 느낌 있어요. 진검. 진검은 뭔가요? 잘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갈근님이 사실 되게 좋은 캐릭터예요. 이게 사실 지력, 정치, 매력 다 높은 예. 내정캐. 무력 빼고는 다 높네요. 네, 완전 내정캐잖아요. 근데 사실 진단검사학과가 대학병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피검사 있죠. 예. 그런 검사의 정도 관리를 해줘요. 진짜 서포팅. 사실 이게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처럼 뭔가 그런 내정과 이런 걸 해주는 게 진단검사가. 그럼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서? 아니요, 피 같은 그냥 걸? 이 검사들의 기준치랑 다 있잖아요. 네. 이 검사의 정도 관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10이면 딱 10이 나와야 되는데 검사에 따라 10인데 막 18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이렇게 막 검사 자체에 오차가 있어요. 이런 걸 좀 관리해줘요.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검사나 이 검사가 어떤 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LT가 높으면 간질환과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 새로운 어떤 암 검사라던가 이게 뭐 PSA에 올라가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좀 학자 같은 약간 연구원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환자 안 보시고 환자를 볼 일이 없어. 이런 전투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약간 의사들 상대로 약간 내정 행정해 주시는 분. 근데 매력이 너무 높은데요. 매력이 너무 높은 높네. 거. 잘못 잡았다. 근데 매력이 높으셔서 그러면 좀 딴 거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보통은 매력이 보통은 많이 높아요. 지력 정치를 높으면 보통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면은 또 대체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좌자. 예, 이게 의사 선생님 느낌이 아니에요. 뭐 이게 도사님 생선장수의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죄송한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친구가 있어요. 우리 공통 친구인데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월척이다 이러는데 좀 물어봤어요. 이게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들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도사니까 여기 삼국지 도사니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시고 별로 하잖아요. 못 봐요, 저희도. 많지 않고 이분들은 좀 특수 검진 같은 거 담당해요. 그러니까 좀 병원에 있기보단 심폐증이라던가 뭐 특수 어떤 좀 위험한 이런 데는 환경 정도 관리 같은 게 해주시고 실제로 직업환경의학과 트레이닝 코스가 있는 대학병원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별로 못 봐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에 무조건 이 사업장은 직업환경의학과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이제 좀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약간 기업 상대로 옳은 소리 해야 되는데 좌자가 조조 상대로 옳은 소리 엄청 하잖아요. 손창한테 옳은 소리 하나? 하여튼 막 옳은 소리 엄청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직업환경의학과 있는 분들은 진짜 기업들을 상대로 옳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실제로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쓴소리를 해야 돼. 너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위반이다. 직원들 이렇게 힘들다. 막 이걸 좀 계속 좀 하는 의사분이라 좌자님은 약간 직업환경의학과 맞아요. 예형 어때요? 예형도 비슷해요. 예형도 맞아요. 예형도 바른말 하다가 지력 높나요? 높은데 이제 도사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도사처럼 잘 안 보이는 실제로 느낌은. 직업환경의학과는 트레이닝 받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아산병원도 없어요. 직업환경의학과. 예형이 맞긴 맞겠다. 도사보다는. 예형님은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바른 소리 하는. 근데 그렇게 목이 잘릴 정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많지는 않죠. 아무튼 도사라는 개념 잘 보기 힘든. 보기 힘들어. 보기 힘들어서. 피부과 원소. 원소가 왜냐면 집안도 충출하고 매력도 있고 그래서 피부과도 인기과이기도 하니까. 피부과 친구 한 명 있으면 되게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과.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과고 사심이 들어간. 그리고 원소가 무력은 좀 낮잖아요. 서전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매력과 인지도 이런 게 있으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이게 피부 같은 것도 수술, 이식 수술 막 이런 거 해. 근데 여기서 하진 않지 않나요? 네, 아주 조금은 하고 그것도 넓어지면 성형외과가 하긴 해요. 맞아요. 전반적인 그런 거는 다 성형이군요. 흑색종 같은 거 떼어내긴 하는데 일정 이상 되면은 성형외과에서 피부 이식 이런 거는 성형외과 쪽에서 하고 피부과는 아무래도 이제 시술이나 이런 거고 어쨌든 좀 각 학교에 좀 굉장히 최상위권 친구들이 보통 가기도 해서 경쟁이 제일 치열한가요? 뭐 보통 갈만한 친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은 안 치요. 일반 대중들이 알기에 피부과 돈 많이 번다 막 이렇게 근데 알잖아요. 원래 서울대가 경쟁률이 제일 높진 않잖아요.
그쵸.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에 쓰진 않잖아요. 떨어질 줄 아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냥 될 만한 친구 2명 뽑는다 그럼 3명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해요. 왜냐면 성적 좋은 애들은 괜히 부딪혔다가 다른 과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서 오히려 경쟁률 제일 치열한 건 작년에는 정신과였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될지도 몰라. 최상은 경쟁 아니고 중상 쪽이 원래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피부과는 사실 좀 약간 원탑. 제 원- 피부과 가겠네. 원소가 사실 집안이 스토리에서 거의 제일 좋죠. 네, 좋죠, 거의 좋죠. 그쵸. 그럼 피부과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랑 개원했을 때랑 또 많이 달라져요? 약간 달라지긴 해요. 막 엄청 달라지진 않고. 대학병원에서 조금 더 사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사실 엄청 막 파워풀한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대학병원 내에서는 수도 적고 입원 환자도 거의 안 보고 외래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응급실에서 전화 오냐 안 오냐인데 생각보다 이제 응급실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부를 일이 또 많지 않아요. 다른 과에 별로 비해서는. 없어요. 많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또 존재감이 대학병원 내에선 크진 네, 않지만 엄청 세진 않죠. 네. 그래도 좀 누가 봐도 그래도 예, 인정. 뭔가 명문가의 느낌. 명문가의 느낌. 명문가에 좀 약간 포커싱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고 응급의학 이렇게 동탑. 굉장히 폭군인데. 네. 아니 응급학과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응급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많은 과들이 응급의학과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응급실로는 모든 환자가 다 오잖아요. 그럼 사실 이 환자들을 또 이 모든 과들로 또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나라에서 막 그 입원을 시키는 시간 같은 거를 막 정해놔요. 이게 응급실 뭐 평가 기준이라고. 24시간 이내에 입원장이 나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해당 과들은 이게 진짜 내 환자 맞아?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응급실은 이 환자를 어쨌든 빨리 이과로 보내야 되는 게 있어서 항상 이 다툼이 생겨요. 그럼 각 과들이랑 마찰이 있겠네요. 마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는 자기가 할 일 하는 거야. 네, 한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해주는 거 없이 계속 일만 시키니까 좀 다른 과들이 약간 연합군처럼 응급실이랑 근데 응급실 근데 사실 또 이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더 급하게 막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응급의학과가 그러니까 무력도 높고 왜냐면 시술 같은 생각 다 많이 해요. 심폐소생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해요. C라인 뭐 체스 튜브 뭐 진짜 꿰매는 거 이런 거 진짜 다 해요. 그래서 무력도 높고 분위기도 응급실 되게 살벌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진짜 응급으로 부르는 거는 군말 없이 내려가요. 응급이니까 말 그대로 새벽 3시에 환자가 왔다. 그럼 그 환자 보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처리하고 그래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연락이 오는 거야. 새벽 3시에 이렇게 딱 눕는데 환자가 또 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내려왔을 때 다 얘기하지 왜 올라갔더니 연락까지 뭐 이러기도 하고 의사도 뭐 사람이니까 지금 막 몸이 심신이 지쳐 잠도 있을 못 때 자고 하니까. 예민할 수가 있죠, 당연히. 어쨌든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단 맞아, 말이죠. 맞아. 그러다 보면 좀 미울 때가 있어요. 네. 반동탁 연합군이 맞는 말일까요? 그 모든 과들이 좀 약간 힘들다. 응급의학과 샌들도 진짜 힘들 거예요. 실제 환자에 대한 노딩도 있지만 의료진들과의 마찰이 있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정한 그런 규칙 같은 걸 또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근데 다 또- 사정이 있어, 각자. 네,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동탁 영합군 그 안에서도 서로 사이가 좋은 데도 있고 반목하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동탁하면 뭉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과랑 뭐 어디랑 사이 안 좋고 뭐 마취과랑 정형외과 어디 사이 안 좋도 응급의학과랑 뭐가 있으면 뭐 있으면 약간 연합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있어서 아무래도. 힘드실 거예요. 있어요. 여기는 응급의학과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한 건데 예. 응급의학과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은 내과- 댓글로 써주세요. 내과놈들 너무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응급의학과 네. 장수는 누굴까 이게 네. 그런 거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이거 같아요. 응급학과 장사 동탁님이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겠다. 그게 더 이상한데요? 동탁이 지원하면 좋겠다. 그게 더 심해. 동탁이 지원하면 좋겠다. 딱이야. 동탁이 지원하면 딱이야. 그게 더 심하지. 아니. 저도 뭐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좀 네. 너무 그때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진짜 황제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황제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필요하다. 예. 왜냐면 그 응급의학 센터에서는 응급학과가 짱이에요, 진짜. 황제의 느낌. 무소불위의 황제의 느낌. 권력을 이제. 근데 그때 네. 대학병원에서 일하면 좀 진짜 미울 때가 있어. 눈물 나면서 미울 때가 있고 예. 실제로 그럴 그 때가 저희도 있구나. 인턴 때는 응급학과 레지던트 선생님 밑에서 일해봤고. 고생하고 네. 또 끈끈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맹혈근 비뇨기과과. 비뇨기학과. 그냥 뭐 남만의 왕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비뇨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 뭐 남쪽의 왕이다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은근히 비뇨의학과도 생각보다 무력이 좀 수술하는 높아요. 거예요. 뭐 전립선 암이라던가 고환암이나 이런 거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은 암을 많이 쓰긴 하고요. 건강하실 것 같고 고추 목걸이 하셨네 또 그리고. 그래요. 고추 먹거리 하죠. 제 비뇨기과를 실제로 한 번 갔었어요. 그때 왜 갔더라? 그것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소변? 네, 잔뇨감. 잔뇨감. 근데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막 어떤 측정을 하는데 여기 무슨 통 같은데 앉아서 오줌발 세기도 측정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참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약간 이제 비뇨의학이랑 정신과가 조금 대학병원 내에서 포지션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수익을 내는 게 아주 세진 않죠. 세진 대학병원에서. 않아요. 세진 않고. 아주 세진 않아요. 그리고 좀 편견이 있는가. 네. 비뇨의학 가는 거를 여전히 좀 불편해하시고 네. 정신과도 좀 마찬가지고 네. 좀 그런 느낌에 좀 까고요. 남쪽의 왕. 예, 마지막이 이제 가정의학과 유표. 유표님은 뭐 정말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느낌. 사실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되게 내과 트레이닝도 받고 외과 트레이닝도 받고 모든 과를 한 번씩 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세요. 네, 약간 좀 두루두루 하시는 분이어서 유표님이 또 근데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세요. 실제로 평탄하시고. 형제에서 왕같이 살다가 그렇죠. 왕 같은 존재. 평탄하시고 사실 가정학과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서 막 그렇게 포식이 높진 않지만 좀 가장 평온한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신 대학병원 일보다 다른 쪽에 공부를 네. 많이 해요. 뭐 학회도 많이 들으시고. 맞아요. 뭐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정말 그 여러 가지 본인만의 특기를 다 공부하시거든요. 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의학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1차 의학의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 쪽, 뭐 노인 쪽, 뭐 이런 거 되게 두루두루 하시기 때문에 맞아. 대학병원 내에선 사실 야 응급실 가정의학과 연락해 이런 일은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치의 같은 네, 역할. 1차 의료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좀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으시고 네네. 보통 이제 좀 약간 가벼운 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게 1차 가정에서 의료의 그냥 목표긴 해요. 맞아요. 일단 먼저 가는 곳. 네. 예. 동네에서 이제 아프면 맞아요. 웬만한 거 다 다루니까. 네네. 그래서 영어로도 패밀리 메디슨이에요. 네, 네, 뭔가 맞아요, 이 맞아요. 가족을 다 좀 관리하는 주치나 느낌이니까 약간 내과 가서 주치할 수 있고 가정학과 선생님 주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질환을 알아서 이 사람이 어떤 과에 필요한지를 이제 올려주고 대신 응급의학과도 비슷한 역할이지만 응급의학과는 응급적인 거라면 조금 더 약간 프로시저도 많고 무력이 높다면은 여기는 무력이 좀 더 낮죠. 사실 수술 같은 건 가정학과 맞진 선생님들 하진 하시니까. 않고요. 예. 평상시에 좀 느낌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전공 이제 정하는. 네, 예. 네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 같이 얘기하면서 되게 웃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동탁 부분은 좀 많이 웃었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은 의사지만 타과에서 본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사실 다르죠. 그래서 정신과 간혹 줬으니까 사실은 뭐 나는 욕 먹을 일 없었어요. 저도 내부면외과는 나는 욕 먹을 일 마량. 없어요. 나는 간혹. 마량. 마량은 내부면외과는 구가 하나 마량. 있는데 간혹은 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예, 지극히 좀 많이 주관적인 네, 거라 완전 주관. 모든 네. 과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댓글을 보시고 만약에 저기 현직 의사로서 신뢰율 80% 이상이라고. 내과 의사 아니야? 자기 뭐 좋은 거 아니야? 만약에 댓글이 납득이 된다면은 수정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직 의사인데 맞습니다. 외과는 바빠서 이 방송 볼 시간이 없다. 막 이런. 기억에 남는 거. 아 이거 동탁이 좀 그래.